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어린 자를 가슴에 새게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참는 일, 요즘 같아서 정말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발언들 언제까지 과연 참아야 하는지. 네, 그리고 아직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3.1운동과 관동 대학살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희생된 한국인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 간 논란이 되온 과거사 규명과 피해 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한일 협정으로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 뚜렷하게 이렇게 맞서진 않았는데, 현재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정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와 관련돼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정보원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다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심리전 지침을 받아서 수행됐고, 그 활동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얘기를 요약하면요. 국정원 자체의 댓글과 트위터 작업은 물론이고요.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온라인 정치 개입 활동까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심리 전단 요원들이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끔찍한 주장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강진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 용지 2-3장 분량의 상황 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한 장으로 별도로 보고했다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참석했는데요.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그 김광진 의원의 주장과 국정원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일단 주장이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하죠. 네,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김관진 국방장관은 부인했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밤늦게까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에 이어서 정문원 의원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들 양자 간의 말이 엇갈리는 데다가 각각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문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상 득한 국가 기밀을 발설하게 되면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지난 12월 대선을 5일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당시 정상회담 내용을 발설했었습니다. 정문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정문원 의원이 지금 김무성 의원에게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에 정문원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들었다고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말을 바꿔서 찌라시라 불리는 정보지에서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원 의원은 지금 면책특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밀 누설죄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자주 언급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예, 공무원이 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을 했다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비밀 기록물에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이런 법 때문인데요. 김 의원이 만약 정문원 의원으로부터 듣고 발설을 했다면 정 의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미 FTA 관련해서 대외 문건 유출 의혹 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심상정, 최재천 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실제 당시 보좌관을 적발해서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궁금하다면요. 6년 전 이 FTA 사건과 비교하면서 관찰하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뉴스들이요. 비슷하게. 네. 네. 당시는 대외비 문건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밀 문건이라서요. 훨씬 더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뉴스를 그대로 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죠.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이르면 내일 임명할 가능성이 큰가 보죠? 그렇습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요.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늘 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송부를 안 할 경우에 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암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야당의 특검 주장과 또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에 이어서 이제 청문회 보고서까지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여야 간 갈등이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피곤하죠. 너무 피곤합니다. 네. 정치 뉴스 이제 그만 전해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예. 네, 똑같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맨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담뱃값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담뱃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집단으로 금연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나 보죠?
예, 평균적으로는 8,900원 정도가 돼야지만 좀 끊겠다 이런 거고요. 상위 소득 25%는 9,600원 정도 돼야지 금연을 시도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 의사가 생기는 담배값은 평균 8,9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금연 의사가 생기는 담배값은 소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를 보였는데요. 소득 수준을 4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5%의 저소득층은 8,400원 정도의 금연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9,660원 정도면 금연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받아서 담배 핀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술과 함께. 네. 네. 그래도 금연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퇴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이후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난지 나들목부터 산남대교,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이미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다시 여의도권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도 꾸준한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도 일본의 집단 자유권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는 시각차가 뚜렷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히데오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행보와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집단적 자유권 문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오늘도 국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네. 외교부 장관은 이제 원론적으로 이것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까지도 집단적 자유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 일반적인 입장만 피력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우방국들에게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땠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흡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외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예. 행위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이것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더 추진하면 한일 관계 혹은 한미 관계까지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위기의식이 느껴졌을 때 이 네.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 라인의 접근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흡했다. 결국 한국 입장은 알겠다. 그러나 우리는 추진한다. 네. 좀 이해해달라는 수준에서 네.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심지어 지난번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예. 미국에 가서 이 문제는 일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호를 준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요. 네.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네.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던 과거 경험이 있는 주변 국가와 연대해서 예. 가령 중국이라든가 예. 가능하면 북한까지도 네. 연대해서 일본의 자위권, 소위 말하면 재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이 예. 일본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일본을 두둔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 팽창하는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네. 아시아에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자기들의 군사력만으로 맞서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네. 이제 일본, 한국과 함께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성격을 통해서 예. 개항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쁜 건 알지만 네. 자기들 비용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원론적 입장만 얘기하고 슬금슬금 용인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돼서 오히려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중국이나 심지어 북한까지 같이 연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정부 대변인 스가요시 히데오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바로 일본 지도층, 일본 정치권과 현재 그 여권의 잘못된 역사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 이 양반 말대로 한다면 네. 그러면 나치 독일에 항의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프랑스 그 투사들은 전부 독일에 볼 때는 범죄자라고 말인가. 그 자기네 나라 지도자를 암살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 형사 범죄화하는 것은 역사인식이 결여죠. 적어도 네. 이웃 국가를 침략하려고 했던 침략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 정당한 항의의 표시인데 예. 이거를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역사인식도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더욱더 기름을 붓는 발언이거든요. 예.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우리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모른다면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고요. 네. 알고 했다고 하면 의도적 도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이게 참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이것이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저는 상당히 경솔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일본의 이런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께서 북한과도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러나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어요. 네네. 남북관계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남북관계 이대로 놔두면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너무 심화되고요. 예. 한반도 통일이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네. 지금은 좀 사회 문화적 교류를 좀 활성화하고 예.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신뢰를 쌓은 연후에 네.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예. 그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꿔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게 한 것이 육자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자회담 여전히 공전 상태죠.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우리 측에서 이런 주장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를 핵 전장화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목표거든요. 예.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예. 이에 맞서서 우리까지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더욱더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선 당시 1년 전이었죠. 댓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죠. 네. 의원님께서 대선 당시 공보단장이셨죠. 그렇습니다. 대선 댓글과 관련된 수사 또 여전한 공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것은 뭐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국정조사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트위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맞춰줘야지. 네. 이걸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예를 들어서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예. 설사 그 선거 결과를 바로 말하자면 이제 그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부정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이 나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과 투기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제 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을 바꿔서 국정원이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제도를 바꾸자 이런 취지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특검도 지금 너무 쓸데없이 이 이야기가 1년째 공방전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특검 속에서 넘겨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수사에 대한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네. 여야는 민생에 전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여야는 민생에 전념하자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데 네. 여전히 지금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는 보면은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 수사 여전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화록은 불법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이죠. 비밀 정보를 정보기관이 유출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요즘에 와서는 무슨 사초 폐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오늘도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북 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국내 정쟁의 도구로 쓴 것은 이건 잘못한 것이고요. 네. 사초 폐기 문제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9,700건에 달하는 이 비밀 기록물을 이관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건이 없어졌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요, 5년간 임기 끝나고 나서요, 단 한 건의 비밀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안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수천 건의 사초를 폐기했는데, 그럼 오히려 처벌받을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이웃집 문 씨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네 집 이씨 죽게 생겼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뭐든지 이 국가적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얼굴이 침뱉기가 되는 것이죠.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초 폐기를 한 당사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말씀드렸죠. 지금 언급한 자체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가 오늘 제기를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까지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지금 일부를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서 이분이 사초 폐기를 지시했다면 이분이야말로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검찰에 이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죠. 정부 네, 측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네. 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도청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 안 했다, 뭐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글쎄 이 문제가 답답한데요. 네.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우리 대사관을 도청하고 심지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을 도청했다면요. 네. 아무리 우방국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말이죠. 미국 문제만 하면 너무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항의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네. 도청당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개적으로요. 주한 미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도 하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입니다. 6538님은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작성된 중요한 서류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비 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yes or no 질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 2라운드 인터뷰에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정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3.1운동과 관동 대지진 당시에 피살된 한국인 희생자의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에 피살된 이 사건을 이제 관동 대학살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데요. 지난 여름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 대사관의 이전 과정에서 자료를 발견했고 이것을 국가기록원이 받아서 5개월 뒤인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3.1운동 또 관동 대지진 대학살 당시에 숨진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인환입니다. 네. 3.1운동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관동 대학살 당시에 숨진 우리 한국인들 그 명부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그동안 왜 이렇게 공개가 안 되다가 이렇게 공개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자세한 경위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네. 아마 그 주일 대사관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아마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네. 아마
과거에 있는 그 서고, 네. 뭐 각종 복잡한 서류가 있었겠지요. 네. 그걸 정리하다가 예. 발견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정확한 경위는 뭐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주일 한국대사관이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그동안 가만 내버려뒀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5개월 뒤에 발표한 것 이것도 좀 예. 그렇죠. 네. 바로 이야기하는 거. 예, 아마 좀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아마 좀 분석 작업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칸또 대지진, 칸자는 관동인데 이 지진 당시에 억울하게 숨진 뭐 분들이 많죠, 한국인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위 관동 대지진이라는 것이 1923년도에 네. 도쿄를 포함한 그 관동 지역, 일본 관동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안이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예. 일본 관원들이 주동이 돼서 네. 조선인들한테 누명을 씌웁니다. 예. 조선인들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예. 심지어 우물에 독약을 퍼뜨려 넣어서 죽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요언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은 당시 네. 임시정부 자료에 의하면은 한 6,600명 정도가 억울하게 맞아 죽기도 하고 뭐 화재로 불태워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6,600여 명. 이것도 추정이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칸토 대지진 당시, 칸토 대학살 당시 희생자 명단은 일단 여기엔 한 290명 정도인가요? 예. 네.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국제 규범에 이제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따르면은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사실 형사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치 전범을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입증이 되고 예.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여지면은 예. 사실은 보상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에 체결된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거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도 개별적인 소송을 우선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한 피해자만 하더라도 예. 약 22만 명이 넘습니다. 그 22만 명이 일일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예. 또 뭐 국제사법재판소니 이렇게 논의는 하지만은 네. 또 일본에서 동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예. 우리끼리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결국은 또 시간도 자꾸 지나고 또 본인들이 돌아가시니까 어느 세월 동안 기다리기보다는 예. 한일 간에 다시금 한번 과거를 총정리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 다시 한번 매듭을 짓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네.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22만 명이라고 언급해 주셨죠? 조금 전에요. 예. 네. 예. 저희 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자만 해도. 예.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위원회가 연말에 종료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원래 출범할 때부터 그 한시 조직으로 출범을 해서 1년씩 또는 6개월씩 연장을 하면서 예. 신고 기간을 정해서 그 신고 기간까지 신고받은 분들만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거의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특별법으로 다시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그동안 신고받은 사람만 처리를 하고
끝내게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문건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서 예. 중에 중복되는 분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전모를 밝히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보면은 유관순 열사의 부모에 관한 새로운 사실 이런 것도 있다고 좀 발표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3.1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네. 또 보훈처에서 국가보훈 독립운동으로 판단하는 자료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얽혀 있는 게 참 많은데 이제 위원회가 연말에 종료되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겠네요. 저희들도 뭐 정부 조직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 나라를 잃은 그 시점에 일본으로부터 당한 각종 그 특히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위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시각으로 저희들이 보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서 사실 인정과 그 다음에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단계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정부가 앞장서서 밝혀나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건국대 박인환 교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연말에 강제동원 조사지원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 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존속시키고 상설화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법안도 발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일제강점화 인권문제대책포럼의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23년 9월 1일에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피살됐고 또 3.1운동 당시의 순국자 분들에 대한 명부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공개로 인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우선 그 강제징용자 분들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그 밝혀진 여러 가지 명부를 보면서 네. 우선 우리 일제 때 그 참 일제 강점기 때 피해자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는 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일제 강점화 인권문제 대책 포럼 이런 포럼에도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번에 자료를 우선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판단을 이건 어떤 전문적이고 어떤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그거부터가 우선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외교원은 단순히 보관만 했었고, 이거는 국가기록원은 이걸 이관 받은 거를 이제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과연 정부 부처에 어디서 이거를 누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래도 이 강제동원 피해 조사 지원위원회 여기에 그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강제동원 조사지원위원회가 현재 총리실 산하인가요? 네, 소속은 이제 총리실 산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네, 활동이 올해 끝납니까? 네, 올해 이제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면 이 위원회가 문을 닫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자료와 여러 가지 또 증빙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거를 정부 부처의 어느 부처도 한 부처에서 이거를 막기가 어렵다. 이 관련된 부처가 외교부도 있고요.
또 안전행정부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국방부도 관련될 수 있고 또 여성가족부도 위안부 문제나 그런 것도 관련이 되거든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거를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또 때로는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고 네. 또 일본과의 적절한 교섭이나 협력도 필요하고 네. 종합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지원위원회, 그 벌써 한 9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맡겨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처리나 판단과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명단만 공개됐지 이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명단을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기기 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이 처리를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부처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왜 외교부에서는 그 대사관에 오랫동안 그런 서류가 방치돼 있었고 네. 정말 그 서류 검증도 한 번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서류를 이제 받았으면 네. 그 받은 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지금 더구나 지금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네. 시기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일본한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해를 넘기기 전에 이런 사실 자체를 밝히는 건 필요하겠다. 뭐 그런 판단하고 이번에 밝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강제동원 주사지원위원회 활동. 네네. 현재 한 안전행정부가 예산 문제 때문에 상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이제 설치한 지가 벌써 이제 9년째 됐고 네. 거기에 이제 예산과 인력 꽤 이게 이제 부담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해정부 들어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거나 좀 너무 과거 정부에서 너무 위원회가 너무 남설돼 있었다 지나치게. 예.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이건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안 됐냐 이제 오랫동안 한 9년 정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인데 아주 실무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과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 입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있는 것을 그런 실무적인 의견 때문에 예산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없앤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고 그걸 정부에 다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검토를 해달라 하는 네. 의견을요. 존속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네. 공익재단을 만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대안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아직은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기에는 좀 여기 시기가 안 맞다. 그런 판단. 왜 그러냐면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국가의 이런 전쟁 문제나 이런 전후 배상 보상 문제를 거의 다 큰 이슈를 다 정리를 해놓고 예. 지금은 실무적인 일만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일본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배상할 거 배상하면서 그런 실무적인 일만 한다면 재단을 해도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전혀 지금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인정을 않고 있는데 예. 재단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어떻게 이 국가 간의 큰 이 과거사 이 중대한 문제를 과연 책임 있게 재단에서 할 수 있겠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재단 네. 만들 때가 아니고 네. 정부 차원에서 해도 지금 안 되는 일을 네. 이거를 재단에서 하기는 시기상조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그런 실무적인 기능 그런 것은 재단에 맡겨도 가능하다. 그러니 그 재단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위원회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과 여기에 필요한 일부 필요한 지원을 좀 확충해 주시오. 이런 주문을 정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 쪽에서 지금 의원님이 소속된 포럼 국회 일제 강점화 인권 문제 대책 포럼 이쪽과 의견이 다를 경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우선 이제 법안은 이제 그걸 지금 위원회의 시한을 이렇게 너무 6개월 2년 1년 이렇게 쭉 그동안에 참 누더기로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문제는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상설화가 필요하다 하는 개정안을 법률안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동북아 역사 대책 특위라는 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주 회의를 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침략의 과거사를 숨기지 말고 용서, 네. 화해, 반성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조금 전 인터뷰 들으셨죠?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가 오늘 yes or no 질문입니다. 샵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에 뵙겠습니다.